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위를 정하는 여자 순정녀 김민영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를 안 오셔서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올해도 혼자 지낼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돌아오셨어요. 아 그럼요. 네. PM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구나. PM님과 함께요. 순위 네. 발표부터 특별한 코너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순분남이고 순정녀. 순정녀. 예. 자, 이제 혼자가 아니고 둘이 진행하게 된 만큼 더욱더 강력한 랭크 선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영 씨가 알려주는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 한번 만나볼까요? 1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카트라이더가 3계단 상승한 15위를 기록한 가운데 사이퍼즈와 스타크래프트2의 순위가 1계단씩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4위는 사이퍼즈입니다. 사이퍼즈가 신규 랭킹 제도를 도입한 2017 헬리오스 시즌을 오픈했습니다. 기존의 랭킹 제도는 순위를 통해 상위 등급에 올라가는 상대적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를 통해 얻은 포인트가 누적돼서 특정 구간에 도달하면 승급하게 되는 절대적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이퍼즈가요, 절대적인 방식으로 랭킹 제도를 변경을 했는데요. 이런 특별히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상대평가 형식으로 하게 되면 순위가 계속해서 이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실력이 약간 좀 낮은 분들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계속 아래 하위권에만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를 어느 정도 모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신분 상승의 의지를 어느 정도 불태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위권 이용자들이 활발한 랭킹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발사 고려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희망을 좀 준 거네요. 그렇죠. 희망을 주고,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위권 사용자들은 우리가 정말 잘해서 여기 있는 건데 도매급으로 묶여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훨씬 하위권에 있어야 될 유저들이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 랭킹 쪽에 참가를 하는 게 빈번한 어떤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유저 모두를 위한 개선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피파 온라인 3와 스타크래프트, 리니지와 메이플 스토리의 순위가 1계단씩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가 신규 전장 오아시스를 공개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점프 패드를 이용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규 전장도 추가가 되고 유저들의 반응도 뜨거운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 측도 그렇고 블리자드 본사 측도 그렇고 다양한 핵 유저들을 계속해서 잡아내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좀 이제 큰 문제가 불거졌죠. 이제 경쟁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유저가 모두 핵 유저로 의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정말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핵을 사용하는 유저를 본 적이 없는데 네. 이런 핵을 사용하는 상대방을 만나면 진짜 열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연말에 블리자드 본사 구인 공고를 보면은 이 핵 관련해서 이제 안티 핵 관련 프로그래머를 구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량 유저들이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속도가 이 업체의 단속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 오버워치 핵 같은 경우에는 되게 누구나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에 또 유료 사이트에서도 되게 염가에 거래되고 있는 기타 게임들, 경쟁 게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좀 손쉽게 쭉 퍼져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오버워치가 게임 차트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해킹 프로그램이 보급되는 것도 아마 1위 게임이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신규 전장을 공개해서 유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버워치, 신규 콘텐츠에 신경을 쓰는 만큼 게임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노력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이렇게 온라인 게임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의 마음을 공략한 게임들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유저들의 마음을 공략한다. 굉장히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면서 정말 유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게임사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유저들의 마음을 떠나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서 민영 씨가 준비한 특별한 코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앞으로 제가 진행할 바로 순위를 정하는 여자라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를 담아왔을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오늘 알려드릴 순위는요, 나라별 매출 순위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한국, 미국, 일본의 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리니지2 레볼루션, 2위는 리니지 레드나이츠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요, 1위가 클래시 오브 클랜, 2위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모바일 게임 매출을 살펴보면요, 1위가 몬스터 스트라이크, 2위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입니다. 한국은요, 대부분 오토 방식의 RPG 게임들이 눈에 띄네요. 한국은 평상시 그냥 일과를 하면서 게임을 늘 틀어놓는 상황으로 게임을 생활 속에 녹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서 흐뭇해하는 이런 성격의 게이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국은 경쟁을 즐기는 그런 게임들을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직접 플레이하면서 지금은 게임을 하는 시간이야. 이때 아주 다른 사람들은 경쟁을 해서 혼쭐을 내주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플레이하는 타이틀을 주로 플레이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본은 좀 더 특이한 경우 같은데요. 네. 좀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있는 게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본 유저들은 어떤 애니메이션 풍의 분위기 이런 걸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좀 많은 게임들이 그런 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게임들도 히트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다수의 게임들이 아마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본 시장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의 대부분이 세워서 화면을 세운 상태로 한 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우와. 게임이라는 자세는 저희가 이게 모바일 폰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세는 100이면 100게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저거는 게임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통해요, 각 나라별 유저들의 성향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올지 김민영의 순위를 정하는 여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도 놓칠 수 없죠. 과연 1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프렌즈 팝콘이 3계단 상승하며 4위에 올랐는데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와 애니팜3가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입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1월 6일에 첫 대규모 전투 콘텐츠인 요새전을 공개를 했는데요. 블루팀, 레드팀으로 나뉘어서 30분 내에 상대 혈맹의 성물을 먼저 각인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공개 전부터 유저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유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동이 되진 않았는데 이 옵션 조절을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모바일 게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꽤 원활하게 구동이 되지 않았나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훨씬 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새 전 하면서 다들 음성 채팅을 하는 뭔가 좀 정신없어 보이긴 했어요. 게임을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시길래 조금 위험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전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데요. 몇몇 유저들은 이 입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 데니까 입찰식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라는 부분인데 돈 있는 사람들의 전성시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갖고 되려 길드의 혈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은 보잘것없는 상황. 실력하고 경제력하고 이런 걸 총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가지고 이 입찰 시스템이 좀 돌아갔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전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데 이 경제력이라는 지표만으로 게임 내에서의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추가되고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저 혼자 할 때는 시간이 너무 그냥 오래 걸리고 막 이 녹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녹화 시간이 끝나다니 저는 정말 이 방송 시간이 짧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저희 네.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였죠? 그럼요. 매주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럼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또 오버워치와 리니지2 레볼루션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강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G랭크의 이현수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